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과 함께 2차 시험의 전체적인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박아림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에 합격을 해서요. 지금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3년차 지금 교사입니다.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저는 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또 2차 시험을 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2차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들, 그리고 두 번째는 집단 토의에 관한 궁금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업 실현, 면접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선생님, 그럼 첫 번째로 궁금한 거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2차 준비 도대체 언제 시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1차 시험을 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1차 시험 치고 발표 나는 데까지 이제 한 달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1차 발표가 나서 이제 2차 시험 치는 데까지 이제 2주 정도니까 사실은 발표 나고 하면 2주밖에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해야지 한 달 반이라는 그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차 시험의 그 영역, 특히 경기도는 되게 영역이 많은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한 달 반이라는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시험에 붙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 시험에 붙고 떨어지는 것을 떠나서 혹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시험의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 그런데 저는 사실 1차를 준비했을 때는 혼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2차 준비는 스터디를 꼭 해야 될까요? 사실 1차 준비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한 스타일도 있고, 또 같이 공부하면서 흐름을 같이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이제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2차 시험은 웬만하면 스터디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차 시험은 타인과 이제 협력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남들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피드백해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스터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맞아요. 저 선생님 말씀처럼 저 진짜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맨날 이야기하면서 나 이러고 불필요한 사족을 자꾸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불필요한 사족을 붙였는데요. 이런 것들을 스터디하면서 알아가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 한 가지 사실 걱정되는 게 지금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면에서 스터디하는 게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네, 사실 요즘에 선생님도 지금 학교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그 원격 수업을 많이 원격 수업하죠. 근데 이제 실시간 쌍방향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날이 갈수록 되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서 뭐 학생들한테 발표를 시킬 수도 있고 또 모둠을 만들어가지고 소모둠 만든 뒤에 이제 걔네가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서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100% 이제 그 대면과는 힘들지만 거의 그래도 많이 보완이 되어서 그 실시간 프로그램, 쌍방향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컴맹은 이런 게 만약에 힘들면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내 모습의 영상을 공유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아도 좋더라고요. 또 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안 좋은 습관을 잡아낼 수도 있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의 시험을 또
또 보고 내 시연을 보고 하면서 배우는 점이 우리가 많겠죠? 그쵸. 네, 다른 사람의 그런 시연을 봄으로써 네. 이제 내가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뭐 실시간 쌍방향이든 대면이든 맞아요. 어쨌든 스터디를 하는 게 하는 좋지 게. 않을까. 그리고 네. 만약에 대면하면 마스크는 네, 마스크는 꼭 쓰고 하는 걸로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선생님, 근데 저는 또 이렇게 힘든 게 있었는데 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진짜 대기실에서 네.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보고 있으면 안 되나요? 네. 아, 제가 그래서 되게 네.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순서가 또 너무 뒤쪽을 뽑아가지고 이틀 동안 다 이제 뒤쪽에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 자료도 볼 수가 없고 볼펜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맞아. 때문에 낙서도 못 네, 하잖아요. 낙서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그 생수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수병 뒷면에 그 수원지가 어딘지 그리고 뭐 성분이 뭔지 이런 걸 볼 정도로 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 머릿속으로 굴릴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충분히 머릿속으로 막 그런 맞는 키, 틀 같은 거를 굴리는 거예요. 네. 자기 교직관을 계속해서 생각해보던지 그쵸. 아니면 집단 도의, 기조 발언, 정리 발언 이런 맞는 틀 정도는 그쵸. 우리가 머릿속에 굴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굴리면서 연습하는 거,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도 맞아요. 중요할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시험 문제가 없더라도 맞아. 나만의 틀은 어쨌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익숙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지겹습니다. 네, 그래도 어쩔 수 너무 없어요. 지겹습니다. 네. 아, 선생님, 근데 저는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저는 사실 기간제나 강사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걸 언급해도 될까요? 근데 사실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그 교생 경험 같은 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제나 강사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구체적인 학교를 밝히는 것만 아니라면 본인의 교육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교생 실습의 경험은 네. 누구나 있으니까요. 그쵸. 그럼 선생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럼 기간제나 이런 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엄청 유리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물론 수업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노련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그 교과 지식을 학생들한테 한번 가르쳐 봤기 때문에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사실 당황하지 않고 이제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련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친 경력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습관이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머니에 어떤 분은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꽂고서 이렇게 막 하시는 그런 습관이 있으셔가지고 그게 사실 또 면접관이 볼 때는 또 좋지 않은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또 저는 이제 그런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꼭 스터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좀 습관을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개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내용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훌륭하시고 맞아요. 가르치는 네. 스킬 같은 네. 거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또 살리되 혹시나 이제 불필요한 습관이 있으면은 그것을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기간제 경력이 없으신 선생님들의 경우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 없어도 이 시험이 사실 네. 떨고 긴장되는 건 너무 당연한 당연하죠. 거잖아요. 네. 근데 전 오히려 정말 따지고 보면은 선배 교사님이신데 평가위원님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긴장이 돼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그렇죠. 좋게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물론 익숙함이 없어서 오는 데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또 깨끗한 데서 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사투리를 쓰시는 것 같아요. 혹시 나나요? 2차를 준비하면서 내 사투리가 문제가 될까? 불리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셨나요? 네, 제가 이게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고민이 됐거든요. 그쵸. 이제 왜냐면 이제 너무 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들 이제 표준어 쓰는데 중간에 사투리 쓰면은 이제 튈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고쳐보려고도 하고 막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20몇 년 동안 계속 써왔던 이런 습관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한 달 만에 그렇게 싹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눌한 표준어를 막 구사를 하면서 연습할 때 여러분 여기 볼까요? 이러면서 막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굉장히 불편하고 그 말투에 신경 쓰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말투는 틀이잖아요. 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 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오히려 내실 있는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용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또 비언어적인 그런 웃는 얼굴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경기도에서 3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투리 못 고쳤어요. 수업할 때 와 이래 떠드노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고치게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용에 집중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오히려 이게 더 매력적으로 저는 지금 느껴지고요. 네, 굳이 고쳐야 하나라는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걱정이 있어요, 선생님. 바로 이 외모인데, 면접 볼 때 이 외모를 본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막 면접이 첫인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이게 수험생들의 인생이 달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면접관들도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하고요. 외모 때문에 떨어뜨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아마 면접관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모든 그 기준 채점표가 있잖아요. 그 채점표를 이렇게 체크하기도 바쁜 시간에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지 생김새를 뜯어보는 그런 시간이 사실 없어요. 다만 표정이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태도를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웃는 얼굴로 임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이 얼굴 표정도 근육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계속 웃는 연습. 선생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장실에서 계속 조커처럼 웃는 여기까지 웃는 모습을 해보면 웃는 근육이 많이 풀려서 미소라도 지어지지 않을까. 표정을 좀 온화하게만 해도 사실은 훨씬 더 이렇게 인상이 좋아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연습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사실 저는 고백하자면 1차 점수를 엄청 높게 듣지는 못했어요. 1차에서 3점 정도가 높았는데 그래서 2차에서 막 지켜내야 했거든요. 뒤집히면 안 됐거든요. 그쵸, 사수해야죠. 선생님 그러면 1차 점수를 정말 컷 점수로 붙으신 분들이 2차로 뒤집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그쵸, 뒤집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2차 변별이 강화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이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수업 나눔도 있고 집단 토의도 있고 더 많다 보니까 2차에서 좀 더 변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주변에 혹시 그런 분 없으세요? 그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제가 합격했을 때 해에 연수원에서 같은 반을 이제 쓰셨던 선생님이 있으셨는데 1차가 정말 0.1점도 안 높은 컷 점수였던 거예요. 근데 2차에 99점을 받으셔서 뒤집어서 높은 점수로 2차 깡패네요. 2차 깡패로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또 단순하게 점수로 계산해봐도 경기도를 기준으로 하면 1차의 컷 점수여도 97점 같은 점수를 받으면 뒤집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점수가 낮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반대로 1차가 진짜 컷보다 엄청 높아도 떨어지는 경우를 보셨나요? 그쵸. 컷에서 이제 15점이 높았는데도 이제 문 닫고 겨우 이제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2차에서 엄청 깎인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컷보다 10점이 높았는데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사실 봤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아요. 지금 선생님이랑 저랑 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2차가 변별력이 진짜 높다라는 거네요. 그쵸? 그렇죠. 뒤집힐 수도 있고요. 그냥 뒤집을 수도 있으니까요. 2차에 몰두하는 것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1차가 높으신 분들은
절대 방심하지 말고요. 방심하지 말고. 그다음에 네. 1차 점수가 좀 컷 라인에 가까우신 맞아, 분들은 맞더라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네. 분명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와, 선생님 여기까지 2차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풀어봤는데요. 네. 저희가 아직 할 말이 더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럼 이어서 네. 집단 토의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네.